에버노트 유저 컨퍼런스 때 발표했던 하지은 네. 직함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직함 별로 안 쓰고 그럼 그냥,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저희는 님자 하지은님? 네. 아하. 네. 저도 진대현님이에요. 네. 네. 하지은님을 모시고 에버노트는 비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에버노트는 비서다. 네. 일단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티켓몬스터에서 대표이사님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하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난 건 유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네. 비서 업무하면서 에버노트를 활용하게 돼서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되셨죠? 일하신지는? 티몬에서 일한 지는 네. 이제 3년 지났어요. 3년. 네. 그럼 그 전에 원래 에버노트를 모르셨던 건가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메모하고 다이어리 활용을 했었고 수기로 쓰는. 그럼 혹시 뭐 여기 에버노트를 갑자기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에버노트를 알기 전에도 사실 그냥 메모 앱들을 저기 잠깐씩 썼어요. 그래서 네. 아니면 그냥 수기로 쓰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회의록을 쓸 때 아이패드에 있는 그 아이패드 키보드가 있어요. 네. 되게 조그만. 그래서 그걸 쓰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손가락을 잘못 눌렸는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되돌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면 되겠지 했는데 다 그냥 아예 삭제된 채 저장이 돼버렸더라고요. 일반 아. 노트, 에버노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에버노트 저기 아이패드의 네, 노트. 그 노트로. 그래서 그때 되게 멘붕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하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걸 공유를 해줬는데 그게 에버노트를 활용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고 이제 써보니까 에버노트라는 앱이 있구나, 메모 앱이 따로 있었구나를 알면서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비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도 비서 역할을 네, 했었어요. 그럼 오래 하셨나요, 어떤? 네, 비서만 한 지는 올해 12년 정도 돼요. 와. 되게 젊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게 오디오 팟캐스트. 완전 미인이 오셔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눈부셨어요. 네. 미인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에버노트를 이제 그 어떤 비서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지만 또 티켓몬스터 안에서도 에버노트를 통해서 또 대표님이나 같이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비서 역할의 도구로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저만 사용을 하다가 대표님도 활용을 하고 계신 거를 저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 공유 같은 거를 이제 에버노트로 간편하게 꼭 메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고 저희 회사에 저 말고 또 비서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업무를 이제 좀 공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바빠서 서로 이제 네, 만나서 그쵸. 얘기할 시간도 사실 없고 그래서 거기 그때 활용을 할 때 공유하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워크챗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워크챗도 사용을 하고 아예 네. 폴더를 그 노트북을 공유를 해놔서 노트북을 공유해서. 각자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전과 후를 다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황이- 에버노트를 써서 개인의 도구로 썼을 때, 네네. 그다음에 에버노트 도구를 통해서 팀원이나 아니면 더 대표와 같이 협업을 할 때, 네. 근데 그럴 때 얻어지는 그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떤 걸 썼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써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다는 걸. 기존에 그냥 활용할 때는 정말 다른 뭐 메모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할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 활용을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는 사실 이제 다른 기업에 있을 때는 뭐 서버에 있는 거 공용 폴더 쓰고 이러면서 네.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밖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할 수 있어서 좀 시간적인 효율성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일정 관리 부분이 좀 민감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에버노트에는 이제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체크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그쵸. 제가 메모해두고 꼭 기억해야 되거나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게 또 거의 분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전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뭐 이거를 물어보고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서의 어떤 하루의 일과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해서 네, 이제 전체 하루 일정을 보고 네,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있는 날은 이제 평소보다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고요. 네, 해서 이제 미팅 시간 전에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오시고 계신지 체크하고 네. 이제 조금 뭐 늦어지시거나 아니면 그러면 좀 미리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분들하고 일정 조율 다시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거의 일정이 풀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 대표님이 바쁘셔서 그래서 그 시간마다 거의 계속 다음 일정 리마인드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할 때에는 그날 업무 정리하고 이제 종료하는 걸로. 그럼 중간 중간에 에버노트를 활용하는 데는 언제가 될까요? 이제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네. 메모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제가 노트북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로 갑자기 뭐 프레젠테이션 연결해야 되면 네. 회의록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 뭐 다른 것도 혹시 쓰세요? 에버노트 아니더라도 뭐 드롭박스도 있고 네. 저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메모하는 용으로는 거의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네. 그 외에 그런 클라우드는 거의 사진 할 때만 사용하는 사진 클라우드만.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가 진짜 비서 도구네요. 그렇죠. 또 하나의 네. 되게 점잖게 조용해졌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아 그래. 네. 그러게요. 뭔가 네. 치주하는 듯한 느낌.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비서의 역할이라든가 사실 비서의 롤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묻다 보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협업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시간 스케줄도 맞추고 또 여기 있는 정보들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에버노트로 협업하는 거와 똑같이 회사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대기업 쪽에 이제 비서 쪽에다가 한번 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시스템을 좀 보니까 그 뉴스, 그다음에 이제 행사 정보,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어떤 정보들 근데 그런 어떤 여러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버노트를 쓰게 되면서 각각 하나의 노트북을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뉴스 노트북. 이거는 이제 그 행사나 뭐 그런 어떤 노트북, 이거는 이제 그 세미나나 정보들을 채워놓는 뭐 파일 같은 걸 노트북, 그런 걸 세 개를 만들어서 거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한 주 한 주 계속 업데이트하니까 뭐 이번 주 거, 지난 주 거 이렇게 구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전달하는. 그리고 또 대표나 뭐 거기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주로 이제 IT 쪽 담당하는 분이 또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또 티켓몬스터는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되거나 아니면 또 부서별로 좀 다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조직 자체가 거의 자주 바뀌는 편이어가지고 그 체계가 이게 딱 구성화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기는 아직은 쉽지가 않은 형태라서 아마 그냥 조직별로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비서실이라고 해도 딱 2명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협업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 사람 중에 에버노트를 활용을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팀원에서 일했었어요. 네, 되게 오래 일했었는데 그 올해는 아니죠. 한 1년 정도 일했는데 그러면서도 부서가 한 3-4번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막 그 폭발적으로 그때 커져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자주 바뀌더라고요. 네. 그 뭐 앞서 뭐 계속 얘기하신 건데 그 대표님 쪽에 대표님이 에버노트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뭐 이런 것은 좀 좋다라는 어떤 에피소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좀 네. 에피소드. 이때 진짜 좋았다. 뭐 이런 거.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활용을 할 때요. 뭐 같이 활용하셔도 되고 뭐. 그렇죠. 네. 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제가 받는 입장에서 업무를 받고 할 때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닌 곳에 있을 때 제가 무언가를 접속을 해서 알아내야 네.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그 에버노트에 있던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대표님이 줬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백업해 놓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서 바로 드릴 수 자료 있다라는 게 전달할 때가 용이하다는 예, 거죠. 빠르게 가장,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에버노트 외에는 뭐 메일로 전혀 소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일로도 소통을 하고 네. 그 외에 이제 거의 저희가 서버가 그 방화벽 때문에 막혀 있을 때에는 에버노트를 활용을 하면 이제 밖에서도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노트 수가 많아졌나요? 그래서 있어요. 실질적인 수량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이제 그때 이제 사용성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평소에 이제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에 대한 자료들 에버노트에 넣은 게 있었는데 마침 또 대표님이 그게 필요로 해서 네네. 네, 자료 전달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무실 다시 들어가거나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항상 또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사실 뭐 컴퓨터, 뭐 노트북도 사실 있겠지만 사실 자료라는 게 또 언제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요즘 예전에 미생에도 보면 이제 그 팀마다 공유 하드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장그래가 그 하드 디스크 정리했다가 크게 혼나잖아요. 네, 그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리했는데 네. 왜 건드려가 쓸데없이 뭐 이런 에피소드 보면서 아직까지 저렇게 이제 하드 디스크 쓰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근데 사실 그 하드 디스크 갑자기 밖에서 뭐 파일 하나 받으려 그러면 다행히도 회사에 누군가 직원이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또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피스와 오피스를 해서 이제 공간적 오피스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오피스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결국은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요 프린팅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바일 활용도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 업무라는 환경들도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비들이 좀 결국은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그 티켓몬스터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꼭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항상 이걸 꼭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매월 거의 리더 미팅을 진행을 해서 네. 리더분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예전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자료를 다 프린팅을 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당일날도 사실 자료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그렇죠. 장을 바꾸면 또 다시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분이 또 바꾸시고 그럼 다시 다 인쇄가 예, 해야 그게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저희는 거의 30명, 40명 이 정도 되셔서 네. 이제 그걸 다시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서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했을 때 그냥 그 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아예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옮겨서 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회의록을 쓸 거니까 이걸로 보시면서 그냥 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프린팅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젠테이션만 같이 수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바뀌는 게 있으면 요구사항을 받아서 직접 수정해 주시는 네네. 거고요. 그럼 이제 PT 하면서도 수정해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서. 그 파일을 여러 개를 두지 않고 네, 그렇죠. 하나의 파일로 네. 똑같은 건데 네. 버전 하나로 통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보면 뭐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한 열 몇 개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전날 9시까지 온 걸 가지고 최종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새벽 4, 5시에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뭐 9시, 7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뭐 7시 5분에 바뀌고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료 관리가 강의 공용 폴더에다 집어넣죠. 네네. 공용 폴더에서 이제 파일 관리가 원활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네요. 오늘 기사인가요? 오늘 기사 보니까 그 MS 오피스가 국내에서 가장 그 뭐 협업 도구로 네. 네. 뭐 1위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1위 새삼스럽지 않나요? 당연히 1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중에 이제 그 오피스 365
네. 아니면 그 외 구글 앱스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디지털 워크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요. 네, 그게 워크 뭐예요? 지수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워크 지수가 그 총 100점 만점에 네. 이렇게 평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인도 가장 거기가 높았던 게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가 59점, 그다음에 필리핀이 58.7점, 야. 중국이 56.5점, 어. 태국이 47.3점인데 한국은 몇 점인지 아세요? 한국은 23.3점이에요. 무슨 지수라고요? 디지털 워크 워크. 지수라 디지털 그래서 워크 지수. 디지털 그거 워크 지수는 뭐냐면 어떻게 체크하는 거지? 그 디지털 워크 지수라는 사람 공간의 네. 조화를 기반으로 그 차세대 업무 환경을 이루어지는 이를 이제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환경 지수를 이제 디지털 워크 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세 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업무 생산성, 네. 그다음에 이제 탄력적 근무 환경, 아. 그다음에 그 동료와 이제 파트너와 이제 협업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제 네. 그런 또 세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국내가 이제 23.3점인 거죠.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네. 태국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아, 평균이 43점인가 됐어요. 근데 거기보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닌가요? 네. 이상한데. 근데 IT 강국인데 이제 디지털 워크 지수는 이제 평균 이하 된다는 거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아니면 의외로 그쪽이 잘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우리가 괜히 그렇게 받지 말고 뭐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 특히나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의 위상을 다시 보고 있고 있지만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국은 왠지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는 뭔가 제재가 좀 심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뭐 하려 그러면 못하게 막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히려 제재적인 면에서 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면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매우 오픈되어 있고 뭐 그 제재도 매우 적어서 엄청나게 그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네. 그러게 아까 말한 이제 디지털 워크 지수의 세 가지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들이거든요. 업무 생산성, 근무 환경, 그다음에 협업 세 가지 부분들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고려하려고 했던 게 몇 년 전이에요. 스마트 워킹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온 지가 한 4, 5년 정도. 네. 그때부터 계속 동일한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오히려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축소된 부분들이 더 크고 있지 않나. 축소된 면에는 아무래도 2010년 이후로 그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뭔가 딱히 업무 환경이 변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순수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생산성이라는 게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 생산성이 높아져서 업무가 좀 빨리 되면 집에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2시간 걸릴 거 1시간 만에 했으면 네. 칼퇴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칼퇴를 안 시켜주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왜 빨리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천천히 하고 아니면 일부러 저녁 먹고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전 생산성을 절대 한국 사람들이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센스는 좋아요.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되게 현명한 선배들. 조율할 뿐이에요. 그죠. 현명한 선배들을 보면 한 일에 한 90%를 해놓고 10%를 천천히. 그렇지만 절대 끝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내면 분명히 다른 일이 들어오거든요. 좀 다른 얘기. 지난 주에 제가 그 부산에 이제 그 강민구 지법원장님 뵙고 왔어요. 이제 그분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은 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뭐 밑에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얘기해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흘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뿐인 혁신은 네 그때뿐인 거죠.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하는 직원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내 환경들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리더 쪽에서 먼저 네. 혁신이 뭔지를 먼저 챙기고 난다면 뭐 아까 앞서 말한 디지털 워크 지수가 밑에 직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금방 대형군 얘기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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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혼자 하고 있는 거고 네.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네. 그런 면에서 어때요? 그 사실 그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그 오래된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또 제가 이제 와이프도 거기서 일해서 느낀 거지만 되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문화도 좀 이런 스마트 워킹, 디지털 워킹에 대한 좀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 어떤 느낌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젊은 층들이 많아서 네. 관심도 많고 네,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되게 빠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못 가지고 가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이라면 어떤 부분이죠? 이제 뭐 막 해야 되는데 네,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 이제 그걸 바로 접목시키지 못하는 그쵸. 기술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저희도 뭐 디지털 싱킹이나 뭐 이런 강의들을 다 초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그럼 머릿속은 다 활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활용을 하기에는 이제 근데 뭐 뭔가 기업 문화팀이나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주는 팀이 있지 않아요? 네, 저희도 기업 문화팀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거의 저희가 1,000명이 훨씬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업 문화의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그분들이 다 관리하고 네. 이제 다 움직이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힘든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까 뭐 부연적으로 더 추가로 있는 게 그 우리 항상 OECD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OECD의 이제 근로 시간, 네. 그다음에 생산성 뭐 네. 두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OECD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이 2,163시간이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평균 시간이 1,771시간이래요. 네. 근데 1년 저희가 기준. 2,163시간이래요. 1년 기준으로. 1년? 네. 예. 근데 이제 독일이 1,393시간.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래도 상당히 높네요. 1,790시간. 그럴 때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금방 얘기한 거는 이제 근로 시간이고 네.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베글 기수로 따지는데요.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96.6 프랑스래요. 오 그래요? 그다음에 독일이 어. 94.6. 네. 네. 한국은 이제 반도 안 되는 거죠. 46.9. 그래요? 네,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없네요 여기. 아 그래요. 예, 근데 의외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예. 되게 잘 놀아요. 맞아. 놀 때 정말 잘 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는데 미국이 생산성이 100으로 기준했을 때. 미국이 100이에요. 미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미국이 제일 높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 나라를 빅으로 기준하고 나머지의 나라를 또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시간 비교를 해서 따온 거죠.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65.1이에요. 일본도 생각보다 낮군요. 65.1. 네. 그다음에 뭐 영국, 캐나다 다 높네요. 아니 일본도 지금 가끔씩 이제 그 저희 비즈니스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려고 일본에 가끔 오피스에 가거든요. 에버노트 오피스에 가면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닮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디지털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음. 네, 아직도 피처폰 쓰시는 분 되게 많고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회사가 정말 저희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는데 환경 때문에 안 따라가거나 귀찮아서 안 따라가는 건데 거기는 아예 아직도 컴퓨터 이메일도 약간 어색한 아직까지도 전화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되게 장인 정신이 있는 오래된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물론 이제 빠르게 변화하려고 시도는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되게 여전히 예전 모습을 지키는 회사들도 많더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그 2011년에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책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마트 워킹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큰 기업들을 이렇게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1시간, 2시간을 얘기하면 입이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가 막혔거든요. 아이고. 네, 음.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모바일 환경에서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네.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기화나 뭐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별로 동기화라는 것은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나 태블릿의 동기화를 얘기하는 것 쪽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나 그런 걸 통해서 협업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맞지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좀 아까 앞서 그 이수경 기자랑 잠깐 얘기했던 게 저희가 아이패드 처음에 출시했을 때 많은 기업에서 뭐 강공수도 그렇고 큰 대기업에서 그 아이패드를 다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를 막 직원들한테 하나씩 막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네. 왜 그랬냐면 이제 주로 그 기업의 이제 뭐 페이퍼리스 첫 번째 종이 활용을 좀 높이겠다. 아니, 종이 활용을 좀 줄이고 이제 페이퍼리스 형태 환경으로 만들겠다라는 종이 환경 없애겠다는 첫 번째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빠르게 뭐 회의라든가 네. 업무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걸로 잘 됐다는 사례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패드 나눠준 회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1년이 지났더니 라면 받침대가 됐다. 아, 네, 앵그리버드 게임기가 되고 네.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바이스가 그 기업의 이제 어떤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말 그대로 이제 직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높이는 실제 페이퍼리스가 됐느냐 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팀원 내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회사에서 그 사실 이런 스마트 워킹에 대한 혹은 이제 생산성을 제고하고 싶은 다양한 희망들이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기 바쁜데 지금 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이게 확실하게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엑스트라 워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인 거죠. 그 MS 네. 오피스가 MS 오피스나 MS OS가 기업에서 되게 환경이 좋은 건 뭐냐면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직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알고 오거든. 대학교나 아니면 또 다른 다 통일된 시스템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는 더 편하게 그거를 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때 컴퓨터가 들어오고 저가 좀 오래돼서 그러는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피스가 이제 막 활성화될 때는 거기 안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교육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었고 OS 자체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들도 막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수경 기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컴퓨터를 이용을 했고 네. 그 안에서 그렇죠. 사용을 했다 보니까 회사에 중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때 그런 걸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아예 그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등급을 받으면 도장 같은 거 찍어주고 그런 수업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업에 넘어왔는데 네. 기업은 그걸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좋아요. 적용할 수가 있는 아유. 거지. 그래서 기업은 더 편하게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에버노트는 이제 비즈니스 쓰시는 분들은 이제 성공해서 잘 쓰시는 케이스가 사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전사적으로 처음부터 도입하는 건 저도 별로 원치 않고 그렇죠. 네. 기업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고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시도 잘 됐을 네. 경우는 좋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팀들이 사실 이제 영업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나 마케팅 팀은 이런 보안 이슈도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TF 형식으로 뭐 영업팀이 여러 개라도 한두 개 팀이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경험적인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 3달 정도 쓰다 보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좋으면 이제 점점 확대해가면서 이 팀이 다른 팀한테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TF 형식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TF 형식으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팀에서 하나씩 적용해보고 또 다시 그 업무 생산성을 다른 팀에게 전달해가고. 사실 그게 에버노트든 뭐 구글 드라이브든 드롭박스든 뭐 오피스 365든 상관없이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에버노트는 비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비서의 역할이 에버노트와 거의 뭐 이렇게 잘 맞나요?
어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비서에게도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에버노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메모만 해두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집에 있거나 뭐 갑자기 뭐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났을 때도 다 기록을 해두거든요. 약간 투두리스트 그 체크할 수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체크박스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두면 다음 날 와서 그것만 보고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미팅 시간에 꼭 데스크탑이 없어도 들어가서 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까 말씀하신 알림이 같은 것들 활용을 하면 이제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활용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더 없어지고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업무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준 것 같더라고요. 에버노트가. 네,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빠짐이 없이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주변에서는. 그래서 꼼꼼함. 네, 그래서 음, 좋게 말하면 그러면 네, 그래서 비서가 덤벙대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누구보다 가장 꼼꼼해요. 네. 네,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혀 IT를 모르는 비서보다 어느 정도 IT라는 어떤 걸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비서가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안에서도 그쵸. 더 편리하게 그쵸. 또 뭐 회장이나 아니면 뭐 대표님들한테 또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대형군? 네. 저기 그 비서학과 쪽에 한번 강의를 한번 가죠. 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 2번을 갔었습니다. 비서학과 네. 쪽에서 네. 어디 그 대학교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비서학과에서 배우는 역할들이 이제 오피스도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약간의 그 뭐 HTML들도 배우고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제가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교육을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가리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 친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2번을 이렇게 교육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 쪽도 있었고 또 안 좋아하는 쪽도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학생들은 사실 그 교수님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아는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현장 경험을 그쵸. 가 보면 아 이런 노트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 텐데 사실 거기서는 그걸 많이 못 느끼는 것 근데 같아요. 교수님은 네. 엄청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그냥 이런 어떤 큰 산을 좀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산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학생분들은 아직 네. 현장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저거는 나하고 멀고야.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엑셀과 뭐 그런 네. 파일이나 오히려 네. 그 오피스의 자료 관리 네. 방식이야라는 화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어서 네. 그때 비서학과 한 강의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러게요. 갑자기 기억이 나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는 비서다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영업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보험이나 그런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비서를 두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업 비서들 이렇게 약간 그런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봐주는 전업 비서분들한테 이렇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비용 지불하는 게 뭐 월 100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 그게 1년을 따지면 1,200 정도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에버노트는 1년을 따지면 한 5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뭐 1,200만 원과 5만 5천 원의 어떤 차이 그거들이 어떤 게 더 똑똑하고 나한테 뭐 24시간 얼마나 더 편하게 저한 자료를 전달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글 쓴 거를 좀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이런 더 영업인들한테도 어떤 비서가 필요하고 저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풀어갈 수 없는 것들은 에버노트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면 꺼내 쓰는 그 비서 도구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비서인 뭐 하지은님하고 이렇게 뵙니까 좀 또 새롭네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문득 그 하지은님께서 직접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를 이렇게 좀 열어봤는데 이제 태그 활용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협업할 때예요. 그래서 태그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태그가 있어도 이제 그걸 활용을 안 할 때는 네, 이제 뭐 검색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네. 사실 제가 뭐 만약에 뭐 케이터링이다 하면은
그 관련된 자료가 다 나오느라고 네. 그 검색하는 속도도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면. 네, 네.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태그를 한번 해봤더니 태그 관련된 것만 딱 나와버리고 네. 노트도 이제 노트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노트를 입력하고 이제 문득문득 내가 어떤 단어들을 생각났을 때 이걸 검색할 것 같다 네. 했을 때 그걸 다 써놔요. 그러니까 아. 한 노트에 이제 여러 태그를요? 가지 태그가 걸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어떨 땐 전화 회의라고 검색도 하고 어쩔 땐 컬이라도 검색하고 뭐 이런 것처럼 다 아예 해놓으면- 그냥 관련된 전화와 관련된 네. 생각나는 걸 다 태그로. 네, 그래서 왜냐면 그때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다르기 아. 때문에 아.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어. 하나로만 원래 해놨다가 그러니까 네. 제가 뭘로 해놨는지조차 이제 까먹을 때가 있어서 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해놓으면 바로바로 이제 뜨더라고요. 빨리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인풋이 들어오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네,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제 항상 이제 휴대폰도 갖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검색하는. 네. 그 친구들보다 디바이스 활용이 되게 뛰어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다른 뭐 앱 유저들보다는 그런 건 별로 활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뭐 앱 많이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근데 네. 저는 이제 업무할 때는 활용하는 그런 앱 여러 가지는 그러게요. 다른 그러면 분들에 비해서는 그 미참에 예. 지참에 12년 된 그 비서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앱 한 5가지만 리스트를 뽑아본다면 아, 비서분들한테 꼭 필요한 후배들한테 또 네. 배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생각났던 게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주니어 비서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도 이제 에버노트를 몰랐다가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네. 처음에는 사실 그 학습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다 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가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이거 되게 좋다고 편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노트 하나 또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쓰는군요. 에버노트로 다. 에버노트 외에는 사실 비서- 녹음기. 녹음기도 저는 이제 녹취를 하는 게 그냥 음성 에버노트로. 녹음 그거보다는 이거 해놓으면 같이 타이핑이 되니까 그리고 또 비서시면 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일정은 뭘로 하세요? 일정은 저희 이제 회사 아웃룩이랑 다 연결돼 있어서 아, 회사 그걸로 아웃룩으로요? 예, 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파일들 관리가 많은가요? 이렇게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그 외부에 프로젝트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가요? 파일? 네, 문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문서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문서도 되는 다 편이에요. 에버노트로? 문서는 이제 다 PC에 넣어놓고 그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음. 에버노트로 옮겨놓는 편이에요. 근데 에버노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업무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한테 제가 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에버노트 사용하면서 제일 갈등이 되는 요소가 뭐냐 했더니 이제 업무적인 것과 자기 개인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데서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업무만 할 수는 없고 또 개인적으로 뭔가 뭐 건강 관리라던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도 에버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랄까 업무적인 것과 개인적인 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노트북 스택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서 일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의 활동을 또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노트북 스택을 만들어서 그 네. 안에서 별도로 자료 준비하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공유해야 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트북 단위로 네. 관리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노트북을 보니까 아, 제가 약간 스토커 같네요. 네, 내용을 보니까 독서 네. 독서 관련된 노트도 있고 여행도 있고요. 네. 또 뭐 원고, 뭐 강의 이런 내용도 있네요. FB 천천히 생각해 이런 노트북도 있고 너무 다 들여다봤는데 제가 절대로 훔쳐본 게 아니라 공개된 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사실 실제로 개인적으로 활용된 거 좀 재밌는 거 하나 있으세요?
네. 저 방금 말씀하신 FB 그거는 제가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음. 했다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 아, 네. 그냥 노트에만 넣어놓으면 이제 또 섞이고 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이제 그때그때 올리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보면 티몬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웹에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기가 힘든 부분들은 네. 에버노트에 해놔서 에버노트 카피해서 문자로 바로 보내는 그런 아. 기능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런 것도 안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 이제 정보들을 계속 동일한 정보들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온라인 뉴스도 보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특정 티켓 몬스터라는 어떤 키워드가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뉴스가 맨날 오갈 거 아니야. 그런 자료 수집 같은 경우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놓치지 않고 항상 수집하는 것들에서 구글 알림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구글 알림이에 그 키워드 넣어놓으면 그쵸. 뉴스 네. 오는 거는 음. 활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우리 아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적으로 컴퓨터 환경이나 내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런 외부와 연동하고 있는 구글 알림이 같은 거라든가 또 다른 또 뭐가 있을까요? 웹클리퍼도 많이 쓸 것 같고요.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저희는 비서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구글 닥스를 쓰는 이제 해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구글 닥스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는 권한을 줘야지만 액세스가 가능해서 그렇죠. 회사 내에 계정으로 로그인할 땐 사실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계속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리퀘스트도 그렇죠. 해야 되고 뭐 그쪽 회사 계정이 아니면 별도로 또 리퀘스트를 해야 되고 그런 구글 부분에서 닥스에서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공유는 있었어요. 했는데 안 공유된 건 열려요. 아니에요. 네. 주소는 네, 줬는데 네. 들어갈 순 없는. 들어갈 수가 없는.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님이시면은 뭔가 양해각서라던가 뭐 그런 문서에 대해서 서류 이제 서명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원본도 있지만 따로 사본도 보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서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원본 다 사인 받고 PDF로 한 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거는 이제 PC에도 사실 걸어 놓지만 이게 또 백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제 다 에버노트 폴더 안에 넣어놓고 아, 에버노트 자체를 그냥 다 잠금을 해놨어요. 네. 그 앱, 이 모바일에서. 아, 모바일 그 핀 번호를 잠금. 네, 그냥 저 자동 지문으로 지금 네, 네. 해놔가지고 네. 아무도 못 열게 네. 그렇게. PC 액세스는 어떻게 좀 보안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PC는 이제 PC 자체가 제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폴더도 잠금을 해놓으면 저만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 그 뭐 맥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그 기본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 컴퓨터 기본 패스워드. 네. 사실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씩 이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에버노트를 이제 외부에서 잠깐 쓰는데 거기서 이제 외부를 접속해야 되잖아요. 잠깐 네. 쓰려면 네. 저는 혹시나 PC방에서 접속할 때는 심지어는 이제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든요. 혹시 아, 모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랬겠죠. 에버노트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로그인을 해서 까시는 거예요. 노트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시겁시겁하죠. 그 제가 이제 용기 혜민이 있죠. 그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혜민이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운용 체제를 깔 거 아니에요. 네. 깔고 오면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죠. 네. 로그인한 패스워드 이렇게 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퍼스도 꼭 안 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놓았어요. 그래서 줬는데 혜민이가 그걸 풀더라고요. 진짜요? 어떻게 해요? 1111. 너무 쉽게 하셨군요.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회사에 보안이 있겠지만 가정 내에 보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요즘에 많이 이제 개인 컴퓨터 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거실 컴퓨터 쓰시는 가정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서 네. 거실에 컴퓨터가 하나 있고 혜민이 컴퓨터가 있고 개인 컴퓨터가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네. 드롭박스로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네. 약간 클라우드를 쓰면 되게 편해요. 네. 사진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여행 갔다 오거나 네. 보면 사진을 공유하는데 카톡으로 공유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이제 드롭박스에다 넣어주면 같이 이렇게 네. 공유하거나 네, 요즘에 아니- 드롭박스는 떨금 상자 같은 거 생겨서 또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은 공유하기. 이제 복잡하니까 가정에서는 안 쓰고요. 뭐 손쉬운 거 네. 하나의 폴더 공유일 때 그냥 넣어버리는 정도 그런 걸 많이 쓰고 그걸 왜 쓰게 되냐면 프린팅이 뭐 네트워크 프린팅이 가정에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냥 네. PC 연결돼서 쓰거나 하니까 거실에 있는 프린터를 써야 되는데 네. 그 쓰려고 하면 음. 노트북에서 이로 자료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귀찮죠. 그거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네이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드롭박스로 알려줬더니 네. 나에게 보내기. 네, 그랬더니 네. 뭐 너무 편해서 그걸로 쓰고 있어요. 가정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저희 거실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멀티미디어용으로 갖다 놨는데 그래도 프린터가 없지만 스캐너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제 에버노트를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거실 컴퓨터용 에버노트 계정을 따로 팠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에버노트 계정을 제가 노트북을 공유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네.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어떤 환경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나온지 오래됐고 그럴 때 가장 큰 이점이었던 거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백업 그다음에 그런 관리들. 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받거나 그랬을 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다 원스톱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요즘 모바일도 비슷해요. 그렇죠. 모바일도 바꾸면 네. 네, 뭐 다 맞아요. 설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 다 클라우드를 환경을 한다면 아이디 음.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그때 환경 그대로 가져올 수 맞아요. 있어서 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거의 끝날 벌써. 다 돼가서 예, 그래서 뭐 더 이야기 좀 듣고 싶지만 뭐 나왔는데 나오셨고 뭐 사실 좀 오시라고 했는데 뭐 선뜻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얘기 좀 더 해주시고 네, 끝나는 메시지 얘기해 주시고 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별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감사드리죠. 이게 사실 에버노트 그 팟캐스트라고 해서 에버노트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오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뭐 사실 오면서 생각을 해봐도 사실 제가 에버노트 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대화들을 들으시는 이제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서로 간에 많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비서 교육을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이 앱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비서들이던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스마트폰이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듯이 네. 클라우드라는 환경들 특히 에버노트라는 환경들이 일상으로 된 것 같아요. 일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어떤 그 뭐 배우고 안 배우고에 대한 것보다 개인들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가 더 중요한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몰라? 아니야, 다 알아요. 네. 네, 단지 그걸 어떻게 쓰거나 그쵸.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점이 있는 거를 경험이 적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에버노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홍순성 소장님의 책을 통해서 이미 다 봤을 거고 사실 제일 듣고 싶은 건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하지은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이자 또 비서로서의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기능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이런 이제 좀 잔잔한 재미들을 좀 그러게요.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뭐 다른 툴도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네. 에버노트로 원스톱 다 하시고 네. 있고 또 실제 이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도 관리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내부 직원과 또는 또 대표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이수경 기자님 마지막으로
갑자기 아, 물어봤어.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려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버노트가 클라우드에 초점이 지금 맞춰진 대화를 우리가 오늘 한 것 같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사실 클라우드의 장점도 있지만은 그 에버노트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관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노트 링크들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조금 놓치는 더 것들을 빨리 연결시켜 줄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보면은 이런 매력도 있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뭐 그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보면 단지 그 비서의 역할이 어떤 걸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자료들에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노트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를 어떤 페이- 물어봤는데 네. 열을 알려주는.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 또 그 역할이 또 중요한 남과의 네. 경쟁력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비서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또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놓치는 부분이 어떤 자료 관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까지. 뭐 대형군은 마지막으로 전 할 얘기 다 했어요. 모두 끝. 네네. 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그 에버노트 이제 나는 에버노트다. 그 에버노트 사용자에 대한 라디오 수다 형태로 이야기를 좀 진행했어요. 오늘 또 다른 에버노터 한 분 모시고 네, 맞습니다. 네 얘기했습니다. 하고 네. 저희가 2회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나는 에버노트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는 에버노터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지금 듣고 참 아나운서 힘들겠다. 진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나는 에버노트다입니다.